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질문 답변식으로 정리한 파산회생 법률상식, 관제인 환가 관련된 어떤 문답식으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관제인 환가 요청 시 분할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환가사안으로 확정되어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이 혹은 제3자, 편팽이 상대방이나 가족이죠. 지인이 많죠. 등이 금원을 마련하는 경우 비록 수백만원이라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할 약정을 하는데 통상 분할 기간을 파산 절차의 특성상 속히 마무리해야 하므로 길게 허용하는 것을 금하는 재판부가 있고요. 보통 3개월 내에 마무리해라. 비교적 넉넉히 인정하는 재판부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내지 주변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최대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재판부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관제인한테 최대한 호소해서 변제 일정을 정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액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화해대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무려 1년 6개월 걸려서 1,500만원까지 납입하고 500만원은 도저히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채무자 본인이 건강 악화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족들이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제인은 채무자와 변경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금원만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종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제인에게 부여된 환가 재량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환가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입니다. 결국 감독권자인 판사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관제인에게 거의 무한 재량을 주는 판사와 금액의 범위를 한정하여 즉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재판부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받아야 되는 관제인도 업무 수행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파산의 원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있을 때 환가 사례 및 집행 관련 실무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간 재산분할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2년이 도과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장이혼이 밝혀지면 불이익한 재산 처분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2년 내이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에는 관제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해서 승소한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혼 후 2년 내이고 재산분할 청구가 과다하다. 혼인기간 재산분할의 적정성, 이혼 배우자의 자녀 양육 여부, 소득, 재산 정도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이 과다하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 청구처럼요. 분할이 적정하지 않는다면 관제인은 재산을 과도하게 분여받은 전 배우자에게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이제 과도한 분할은 사행위로 보기 때문에 관제인이 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혼인 파탄 시기에 나눌 재산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 때고 파산 면책 신청을 해도 상관없지만 재산 분할을 하긴 했을 때 2년 내에 파산 면책이 들어왔을 때 재산 분할이 적정하지 않다면 관제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2년 이후가 지나면 2년이 훨씬 지나면 관제인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가장이혼이라든가 위장이혼으로 밝혀지면 재산분할 불이익한 처분으로 봐서 재산 은닉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될 수가 있고 실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 배우자가 뭐 다단계 투자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거에 좀 무모하게, 아니면 뭐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해서 실패했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이고,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과도한 차입으로 무너지더라도 환가 시 감액을 고려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채무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부동산, 상속지분, 임차보증금, 반환, 변경 임차보증금, 차량, 등록 이전 차량, 보험해약금, 기여도 100, 불응시 불허가, 부인 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는 채무자 명의면 당연히 부동산이나 상속지분이나 보증금 이런 거는 당연히 뭐 100% 환가를 하죠. 그래서 불응시 불허가 해당될 수 있고요. 부인 청구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임의매각, 매각공고, 임의경매, 승계, 형식적 경매할 수 있고요. 화해 혹은 환가 포기가 가능합니다. 화해 환가 포기. 지분가액이 300 이상일 때는 이제 상속지분을 환가를 하죠. 보증금은 면제재산 3,700 공제 후 남은 재산의 2분의 1이 300 이상일 때는 환가가 대상이 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연식값 하나에 300 이상일 때는 환가가 가능합니다. 보험도 150 공제 후 남은 재산이 300 이상일 때는 환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행위, 관제인은 이제 환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 자녀 명의의 그 재산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차보증금, 변경 차량이 있을 때 100, 불응시 불허가 되죠. 이런 경우에도.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은 대개 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재량 면책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다음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이런 경우는요. 만약 기여도가 0에서 100이다. 초기 원천자금, 대출, 이자 납입 누가 하는지, 기여도, 배우자 소득, 맞벌이 기간, 상속재산인지 여부, 이런 거를 모든 걸 고려해서 환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관제인이 환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가에 응하지 않을 시 파산 선고, 면책 불허가의 케이스가 되는 것인지 파산 선고 자체도 삭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불응시 면책 불허가를 받고요. 일부는 부인 소송 대상이 돼서 소송을 관제인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고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선고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제인의 어떤 환가 관련해서 재량 내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